안녕하세요. 새내기 할배입니다. 오늘은 생체전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체전기 그 자체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맨발 걷기와 생체전기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싱을 지지하는 분들이 갖는 오해입니다. 먼저 어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싱하는 사람들이 생체전기를 활성산소 전기로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 몸에는 생체전기라는 것이 원래 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전기적인 현상을 활성산소 전기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약과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전기 현상을 놓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어떤 자칭 자연치유 전문가가 어싱을 하면 생체전기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해두려고 합니다. 즉 사람 몸은 정교한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어싱을 하면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와 전자제품에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사람 몸의 전기, 즉 생체전기를 잘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싱 지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사람 몸은 전자장치가 아닙니다. 전자장치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어싱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사람 몸을 정교한 전자장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전기장치에서 전기가 전달하는 것은 전자와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전기 전공자가 아니라서 전자가 곧 에너지인지 전자와는 별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는 분명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생체전기는 전자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전자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는 것도 없습니다. 생체전기가 전달하는 것은 신호, 즉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체전기는 호르몬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 몸은 여러 종류의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체전기와 호르몬입니다. 즉 생체전기는 호르몬과 함께 대표적인 신호 전달 체계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생체전기는 신호 전달에만 관계하고 에너지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체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전기를 쓰는 기관은 뇌, 신경세포, 근육세포, 그리고 심장세포입니다. 그리고 생체전기의 메커니즘은 뇌파와 이온 배치입니다. 뇌에서는 뇌파가 나옵니다. 뇌파도 일종의 전기현상이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말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체전기 신호는 미네랄로 만듭니다. 그러나 원자로 된 미네랄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온이 된 미네랄을 씁니다. 생체전기는 미네랄 이온으로 만들어져 세포를 통해 목적지까지 전달됩니다.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생체전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려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생체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전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체전기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설명을 위해 이것이 세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막 중간중간에 이온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MS 오피스 3D 모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포는 이 그림처럼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 곳곳에는 이 같은 그림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생체전기는 미네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은 모두 이온입니다. 미네랄과 전해질을 알려면 이온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그 재미없는 이온 영상을 2개나 만들어 올린 이유입니다. 이 두 영상 꼭 보아야 합니다. 활성산소, 어싱, 전해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온 통로는 그림과 같이 미네랄별로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이온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온들은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온들은 필요에 따라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안과 밖을 드나듭니다. 물론 이온들이 제멋대로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생명 현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온은 양성과 음성의 전기적인 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온의 분포에 따라 전압이 생깁니다. 세포의 막을 사이에 두고 이온의 분포에 따른 전압의 차이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막전위라는 말에서 막은 세포막을 말합니다. 전위라는 말은 이 영상에서 정말 마음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생체 전기와 일반 전기는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전위의 개념을 이해하면 생체 전기의 메커니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무 일이 없을 때의 막전압 또는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하는데 건강할 때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세포막의 전위를 재는 측정기입니다. 대단하죠? 세포막 사이에 이 측정기를 꼽아 세포막 양쪽의 이온 전압을 측정합니다. 휴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겨 메시지를 전달할 일이 생기면 이온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막 전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곧바로 옆 세포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몸에서의 생체 전기는 세포막 사이의 이온 통로를 통해 이온을 이동시켜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를 옆 세포에게 전달하여 빠르게 목적지까지 전달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체 전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는 앞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신경세포, 근육세포, 그리고 심장세포입니다. 생체 전기의 핵심에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몸의 이곳저곳에 있는 감각세포로부터 신호를 감지해서 이것을 뇌에 전달합니다. 또 뇌의 명령을 신체 각 기관에 전달합니다. 근육세포는 신경세포의 명령을 받아 근육을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심장세포는 신경세포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심장 박동을 제어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100mg 이상 필요한 미네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황과 같은 7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100mg 미만이 필요한 미량 미네랄에는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붕소, 게르마늄, 주석, 규소, 코발트, 바나듐 따위가 있습니다. 이들 미네랄들은 생체 전기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은 모두 이온의 형태로 있습니다. 철이 모자란다고 해서 쇠를 갈아서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체 전기는 미네랄로 움직입니다. 필요한 미네랄이 충분하지 못하면 전기 신호가 잘 흐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온 화합물을 넉넉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미네랄을 식물로부터 얻습니다. 감전은 인체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감전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까닭은 생체 전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한 세기 이상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면 이 전류가 생체 전기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뇌는 명령을 내리지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생체 전기 신호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의 전류가 심장을 지나가면 심장세포의 생체 전기 활동을 방해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표가 감전의 세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1mA 정도의 전류에 감전이 되면 사람 몸은 전기를 느낍니다. 5mA가 되면 짜릿한 경련이 생깁니다. 10mA가 되면 불쾌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스스로 감전해서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15mA가 넘으면 경련이 심해지고 전류가 흐르는 통로에 있는 신경이 마비됩니다. 50mA가 넘으면 신경이 모두 마비됩니다. 신경이 마비된다는 것은 근육이 모두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생긴 전기는 양성의 정전기입니다. 정전기에 전기 길이 생기면 자유전자 이동에 따른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전류는 직류전류입니다.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은 다른 프리라디칼에게 전자를 뺏겨 라디칼 물질이 된 것으로 중성이었던 물질이 활성산소가 되면 양전하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가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이유는 감전이 되었을 때 이 전류가 생체 전기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감전이 되면 이들 기관들도 모두 멈춥니다. 물론 감전 전류가 매우 크면 전달된 에너지가 우리 몸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르는 전기, 즉 전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기, 즉 정전기 그 자체는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다릅니다. 활성산소는 거의가 양성의 정전기이지만 활성산소가 해로운 것은 전기라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전기라서 해로운 것이 아니고 라디칼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싱 순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전기 현상을 그려본 전기 회로도입니다.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 때문에 우리 몸에 생긴 전기는 정전기이고 땅의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전기 회로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양의 전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싱이 되면 순간적으로 땅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겉 피부에는 마찰로 인한 정전기가 생깁니다. 겨울철에 차량 손잡이나 금속으로 된 집의 문고리를 잡을 때 찌릿하는 정전기 현상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접촉의 경우에도 적으면 2000V에서 많으면 5000V의 전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따끔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은 실제로 이동한 전자의 개수, 즉 전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쌓이는 마찰 정전기는 몸속의 활성산소와 같은 양성의 정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정전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거의 해가 없습니다. 다만 문고리나 자동차 손잡이를 잡을 때 생기는 순간 방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다릅니다. 활성산소는 그 자체가 일종의 독성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라디칼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는 전기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찰 정전기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양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싱을 하면 중성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된 물질입니다. 산화된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항산화 영양제, 비타민 또는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몸에 들어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를 주고 자신은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만약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준 항산화제가 몸 밖으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스스로가 산화되어 활성산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대부분의 활성산소가 양전하이기 때문에 어싱으로 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싱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제 채널의 거의 모든 영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싱의 항산화 효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영상의 목적은 생체전기와 자유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내 몸에 활성산소가 잘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 감전처럼 생체 전기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싱으로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면 생체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만 효과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체 전기를 끝으로 맨발 걷기 오해와 진실 시리즈는 일단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재미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다시 꺼내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재생 목록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 이야기 2편은 꼭 꺼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